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 13일 저녁 때부터 꽤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는데요. 현재도 4,200원 선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4,400원과 4,300원 라인은 깨졌고요. 지금 4,200원 부근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고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는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닐까,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불장이냐 아니냐, 불장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얘기를 하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현재 80으로 75 이상이면 알트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알트 시즌이라고 하면 흔히 말씀드리는 불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잠깐 눌렸다고 불장이 아닌 게 아니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보시면 불장이라도 계속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어쨌든 저점은 올리고 고점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 못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니까 이때라도 팔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의 불장을 경험한 제 얘기를 믿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 얘기는 제 영상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리플이 뭐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요. 아직도 리플이 국경 간 결제, 송금, 스위프트를 대체하려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은 스위프트 대체가 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스위프트 대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력 사업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지금까지 스위프트만 대체하면은 리플이 얼마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리플을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고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리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리플랩스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를 저는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최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제가 체크를 하는데요. 특히 리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뉴스와 또는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왜냐하면 리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리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1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모셔갈 겁니다. 우선 홈페이지를 쫙 내려보면요. 아래 리플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를 보시면 솔루션이라 하면은 리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결제, 페이먼트가 있고요. 두 번째 커스타디, 수탁 보관 서비스고요.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주력 사업이 이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국경 간 결제는 여기서 빠져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원래 표시를 안 해놨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 홈페이지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2024년 1월 달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때는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에서 국경 간 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에서 CBDC가 나와 있죠. 왜 바뀌었을까요?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024년 홈페이지라는 근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거는 2025년이라고 되어 있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은
자, 2023년 2023년 뉴스들이 있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뉴스죠. 지금 홈페이지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솔루션을 자, 이렇게 하나하나 카테고리로 자세하게 다루기까지 했는데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자, 스위프트, 국경간 결제 이거를 대체하게 되면은 자, 10%만 대체해도 여기에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시총에 반영이 돼서 그거를 XRP 가격으로 나누면 최소 XRP는 뭐 50달러 간다, 몇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겠죠. 몇 년 동안 꾸준히 리플을 관찰하고 스터디 해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리플이 홈페이지도 이렇게 바꿨는지 알아야 되겠죠? 최근 리플의 행보를 보면은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자, 리플과 스탠다드 커스터디 업체죠. 자, 리플과 메타코. 자, 메타코 또한 커스터디 업체죠. 자, 또한 자, 우리나라 기업이죠. 디지털 자산 보관 업체인 비덱스와의 파트너십도 그렇고요. 또 스페인의 대형 은행이죠. BBVA와 디지털 자산 보관 기술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리플의 행보를 보면 뭔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리플은 은행업 인가 신청도 했고요. 연준의 마스터 계좌도 신청을 했습니다. 자, 1년에 이런 행보들 이유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은행업 인가와 이 커스터디 사업과의 관계를 보면요. 미국 통화청이죠. OCC에서는 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행업 인가를 일단 받아야 커스터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리플이 은행업 지위를 얻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당연히 얻겠죠. 그리고 커스터디 이 별도 라이센스 없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커스터디 보관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급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커스터디 사업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은행은 현금을 금고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대출도 해주고요. 그런데 이 커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자,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은행이 현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자, 암호화폐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르겠죠? 암호화폐 자체를 보관해주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이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통 은행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일반 은행이 이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콜드월렛 시스템이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 왜 신청했냐?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연방준비제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직접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요. 자, 은행을 안 끼게 되죠. 그리고 준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정부의 보장 시설이죠. 리플사는 이미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RLUSD 출시 그리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 트러스트 컴퍼니를 통해서 연준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 이유도 이와 연관되는데요. 즉 은행업 인가와 연준 마스터 계좌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이 마스터 계좌를 획득하려면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왜냐면 연준의 마스터 계좌는 자, 은행 지위를 가진 기관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자, 은행업 인가가 먼저 나온 다음에 연준 마스터 계좌가 나오는 순서겠죠. 어쨌든 은행업 인가와 연준 마스터 계좌를 리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자, 은행업은 연방 OCC에서 해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연방과 주 감독 체계를 모두 준수하고 보장받는 지위가 되는 거고요. 발행 및 보관, 결제의 전 과정을 리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발행만 하고 있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 대비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거고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과 통합을 할 계획인데요. 즉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의 은행의 지위를 가지려는 게 지금 리플사의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건데요. 자, 메타코와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기관급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구매 대행 및 암호키 보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미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회계 관련 법이 변경이 되면서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자산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제는 포함하게 되었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포함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체 보관보다는 커스터디 업체에 맡길 확률이 높겠죠. 자, 위험하니까 개인이 횡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보관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는 당연히 엄청난 수요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시대적인 전망을 미리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데요. RLUSD 발행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 생태계를 구축을 이미 했고요. 연준 마스터 계좌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준비금을 직접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업 인가로 대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 등 정통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의 완전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리플만이 아닙니다. 자,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겠죠. 다른 경쟁사 대비 이 전략적 우위를 살펴보면요. 먼저 서클사 같은 경우 USDC를 발행하죠. 하지만 지금 커스터디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리플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리플은 RLUSD를 발행을 하고요. 글로벌 커스터디 네트워크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 인가라든지 마스터 계좌가 나오면 은행 지위를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경쟁자 중에 하나인데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유명한 거래소를 갖고 있죠. 그리고 커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은 코인베이스가 할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고요. 또 은행, 결제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게 되면 확실히 차별화가 가능하죠. 자, 따라서 지금 리플은 스위프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스위프트 한다면 그거는 시대를 변화를 감지를 못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스위프트가 이제는 주 전력 사업이 아닌 겁니다. 리플은 은행업 인가와 연준의 마스터 계좌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디지털 자산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분야에 JP 모건 체이스가 되기 위한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리플의 계획대로 된다면 리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행, 보관, 결제, 은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 즉 디지털 자산계의 JP 모건 체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전략 변화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자, 스위프트 대체, 이 전략의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도 엄청난 시스템이죠. 자,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고 하는데, 자, 스위프트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깔린 비용들이라든지 각 기관들의 신뢰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항도 만만치 않죠.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이미 2024년 3월에 전 세계 38개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 자, CBDC 샌드박스 테스트를 2단계 완료했고요. 그리고 총 750건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스위프트 또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엔 스위프트가 XRP랑 헤데라를 포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플랫폼에서 테스트했다고 인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가 채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4분기에 테스트했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테스트하고 스위프트도 기존의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흡수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리플과 헤데라가 이제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자, 얼마 전 뉴스에 한번 나왔죠. 자, 일론 머스크의 AI인 그록에서는 과연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리플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지만 확실히 스위프트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장벽이 꽤 높은데요. 우선 스위프트를 대체하려면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기존 시스템 교체하는 데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이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 또 다르죠. 스위프트는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해왔고요. 그리고 50년간 축적된 이 스위프트 제도의 신뢰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CBDC와의 또 경쟁이 있죠. 각국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또 이 부분도 아무래도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죠.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컸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기관의 채택을 받기도 어렵고 혹시라도 패소할 경우에는 뭐 스위프트 대체는 고사하고 XRP 존립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 했죠. 자, 따라서 리플은 그러한 리스크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전환을 시킨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요. 자, XRP의 비전은 원래 스위프트 대체였죠. 자, 이게 사실상 당장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리플 ledger의 생태계 확장, 그리고 CBDC 운용성, 여기에서 CBDC 운용성과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편입시킬 수 있고, 자, 그러려면은 보관에 대한 문제는 커스터디 업체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커스터디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화 시장 같은 경우도 2033년까지 18.9조 달러 규모로 성장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엄청나게 시장이 크죠. CBDC 같은 경우도 어쨌든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대체라는 여기에만 굳이 목 매달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리플은 디지털 자산계의 JP 모건 체이스의 전략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크기와 성장성을 봤을 때도, 자, 사실 스위프트 시장은 제한적이고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긴 하지만 제한적이고요. 여기서 수수료 먹는 거죠.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 저항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플이 선두에 있고요. 가능성이 무한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 같은 경우도 스위프트는 그냥 송금 수수료죠. 단발성이 있고 또 시스템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요. 자, 커스터디 토큰화 은행 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리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익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만 해도 서비스가 뭐 대출, 뭐 예금, 적금, 보험 많죠. 또한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위프트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CBDC 2단계 테스트 성공, 리플의 본격 도전장,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쨌든 기존의 스위프트 체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요. 리플이 확실히 방향을 바꾼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스위프트를 완전히 포기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우선 이제 기관들이 회계상으로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들을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회계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젠 자산으로 편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가 없겠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커스터디 업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러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은행들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금 보관도 이제는 거의 다 안 하고 있는데, 자,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당장 할 수가 없죠.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사와 같은 이런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리플은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과 리플은 자연스럽게 또 파트너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자,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결국은, 자, 은행 간의 파트너십이 많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게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이거는 스위프트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은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스위프트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를 안 한다, 전략이 바뀌었다 해서 리플의 펀더멘탈이 약해진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게 제 관점이고요. 리플 ledger에서 지금 RWA까지, 즉 실물자산 토큰화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재 커스터디 솔루션 사용 기업이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3년 내엔 52%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최소로 잡은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전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셔서 알람이 오면 제 영상인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리플의 이런 큰 그림 안에서 어쨌든 최근에 커스터디 업체를 꾸준하게 인수를 해왔죠. 메타코 같은 경우 2023년 5월에 인수를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커스터디 네트워크를 착실하게 구축해 가는 동시에 최상위 은행들과의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실제로 리플의 사장이죠. CEO라고 안 하고 사장이죠. 모니카 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가치를 토큰화, 저장, 이동, 교환할 수 있는 원스톱 상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 서비스로는 결제, 커스터디,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4가지를 들었고요. 그러면서 홈페이지가 바뀐 겁니다. 자, 물론 국경 간 결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결제 안에 작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간판이었는데 조금 바뀐 거죠, 주력이.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커스터디 MUM 성장률과 신규 기관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또 OCC 은행업 인가가 되는지, 토크나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장기 지표로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 다각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확장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리플 지금 상당히 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또는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거다라는 제 관점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하 발표 전에 시장은 또 한 번 혼란스러울 겁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포지션을 변경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현물 시장도 흔들릴 수 있고요. 또한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자, 이미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에 상승되었고, 그 기대감이 금리 인하가 되는 즉시 재료 소멸로 꺼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정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자금들은 단기 투기 자금들이 그렇고요. 단기 투기 자금에 의해서 시장은 흔들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는 아니고요. 길게 보면은 단기 투기 자금이 크게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매도 타이밍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최소한 금리 인하 그리고 ETF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 기관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것까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히려 부족했던 수량을 채워야 되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앞으로 2-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대책은 있어야 되겠죠. 자, A라는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고 B라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런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리플 XRP 홀더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이내에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장 상황이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전에는 조금 좋아서 오전에 그래도 저는 수익 보고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기 투기 자금들, 자, 일명 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혹시 단타를 보시고 XRP 투자를 하신다면은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 10% 변동성이 나오기 힘든 이런 시총이 무거운 코인들은 단타 대상이 아니고요. 단타는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고 내리는 일반 알트코인들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몇십 %씩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는 있겠죠. 하지만 이 리스크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팁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100일의 기적입니다. 100일의 기적은 오늘 21차까지 해서 리네아와 플록으로 9.6% 10%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50만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8배인 400만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좀 작다고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100일의 기적 2기 때를 잠깐 보시면요. 100일의 기적 2기 때도 5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요. 31차가 되었을 때 보시면 1765만원 모았습니다. 50만원으로 1765만원 모았다면 꽤 괜찮은 거죠.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때도 있지만요. 보통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는 10% 내외로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2%, 3%, 4% 이렇게 약익절한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손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시면 날짜가 중간에 비어있는 날들이 조금 있는데요.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운영을 하고요. 주말에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으로 1750만원 모았다면 정말 꽤 괜찮은 거죠. 3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진짜냐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아마 이걸 보여드리면 믿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교육을 위해서 짧게 영상을 찍어 놓는 건데요. 자, 보시면 10시 42분이고요. 아직 매도하기 전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100일의 기적 21차 종목으로 리네아 추천을 드렸습니다. 리네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로 41.5, 매도가로 42.5 드렸고요. 손절 라인을 40.4로 드렸습니다. 자, 이때쯤 저희가 매수가 됐고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저희 손절 라인 근처까지 좀 생각보다 깊게 빠지면서 손절이 될 뻔했는데요. 다행히 40.5까지만 떨어지고 저희가 잡았던 손절 라인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점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저희 기준으로는 한 5% 정도, 5.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업비트 기준보다는 약간 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 그래도 저희가 목표로 한 목표가까지 가게 된다면 한 10% 약간 안 되는 평균적인 수익률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거래량이 유지만 된다면 목표가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44분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요. 장 초반이죠. 아직까지는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매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종목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종목 보고 있는데 빨리 매도가 돼서 들어가면은 딱 일단 끊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1시 좀 넘어서 제가 영상을 또 추가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리네아 조금 전에 저희 목표가 터치를 하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한번 재터치를 하면서 이곳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매도가 도달하면서 매도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가 조금 지났죠. 자, 빠르게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종목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목표가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고가가 45.5 딱 저희 목표가였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추가 종목을 드리려고 했더니 매도가 안 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 휴대폰인데요. 자, 제가 8시쯤에 추천 예고 드렸고요. 8시 10분에 자, 이때쯤이었죠. 제가 추천 문자 드려서 자, 충분히 매수가 다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자, 매도가 됐다고 보고 자, 여러분들께 제가 11시 10분에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종목 이제 드리려고 제가 봐놓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딱 좋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자, 갑자기 이제 급하게 매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통방에서 누가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일단은 급하게 보류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렸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재차 터치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또다시 한번 재터치를 하면서 이곳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자, 그 다음 영상 보시면 자, 이거는 1시 11분 영상이죠. 자, 이때 매도가 돼서 자, 이때는 정말 확실하게 자, 여긴 살짝 터치했지만 이때는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매도가 되었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자, 일단 대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제가 봐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타이밍이 좀 늦어서 다른 종목 추천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살짝 매도가 터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부 분들이 매도가 안 되셨다고 해서 제가 긴급하게 좀 대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조금 전에 자, 매도가 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요. 지금 100% 다 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매도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1시 10분에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요. 자, 이제는 좀 그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는 저희 품 안에서 떠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종목 곧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추가적인 종목도 잘 보시고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 뭐 다 끝났는데 끊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종목 플록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플록은 지금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플록은 좀 배가 좀 많이 아픈데요. 저희 목표가 도달 후에 좀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플록도 10%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했고요. 자, 아쉽지만 제가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다. 자, 물릴 일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에 뭐 전화가 오는 바람에 좀 그런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잠깐 이거 어떻게 제가 그러면 문자를 추천을 해드렸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 휴대폰이고요. 백일의 기적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직접 보내드릴 수는 없고 자, 문자 나라와 같은 단체 문자를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발신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고요. 저도 똑같이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인증도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키워서 어떻게 인증을 하는지 보여드리면요. 9월 15일 백일의 기적 21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상당히 좀 바빴죠. 오전 8시 10분에 리네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조금 일찍 매도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제가 들어가지고 살짝 터치하고 내려와서 일부 분들이 매도가 안 되었다고 해서요. 긴급으로 추가 종목이 있었는데 못 드리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시 전에 다행히 매도가를 아예 돌파를 해서 조금 많이 상승을 하는 바람에 매도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두 번째 종목 플록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플록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 손절가 한 번에 드렸고요. 자, 오후 1시 20분에 추천을 해드리고 3시 좀 지나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모두 수익 잘 내고 마감을 했고요. 봐서 제가 저녁 때도 자, 일단 끊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는 자, 다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후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추천해 드렸던 전 과정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모두 다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타점을 잡는 방법과 근거에 대해서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확실하죠. 자, 이렇게까지 하는 영상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백일의 기적 3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4기, 5기, 6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선절도 무조건 지키는데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하셔도 아마 단타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불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종목은 다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저와 같이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단타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더군다나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자, 안전하게 단타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백일의 기적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백일의 기적이 뭔지는 아셔야 되겠죠. 안내 잠깐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대신 백일의 기적 신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일의 기적 못지않게 수익 잘 나오고 있고요. 소통방 입장 안내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하라? 노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